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과 뺄셈을 떠올려 보면서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5 더하기 2를 하면 7이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7 빼기 2를 계산하면 5가 된다는 건 역시도 다들 잘 대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을 가지고 뺄셈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덧셈 앞에 있는 5라는 숫자를 등호의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고 또한 등호 오른쪽에 있는 7이라는 숫자를 뺄셈 앞부분으로 이동하여서 다음과 같은 뺄셈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은 정수의 덧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수의 덧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옆에서 확인했던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동일하게 활용한다면 덧셈에서 뺄셈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덧셈의 앞부분에 있는 수를 등호의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고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 마이너스 1을 뺄셈의 앞부분으로 이동시켜 준다면 다음과 같은 뺄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의 계산식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역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두 식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추측해 본다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주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 라는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를 한 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해주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호를 써주고 두 절대값의 합을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덧셈에서 뺄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덧셈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등호의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고 등호의 오른쪽에 있던 마이너스 7을 뺄셈 앞부분으로 이동시켜 준다면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3의 결과 역시도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식이 같은 값을 가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앞에서 발견한 규칙과 동일한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주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계산해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이 정수의 덧셈과 동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유리수의 뺄셈 역시도 정수의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의 뺄셈을 통해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두 수의 뺄셈에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빼는 수가 음의 정수 또는 음의 유리수일 때에도 동일하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덧셈의 계산 법칙을 배워보았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복습하는 생각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덧셈의 교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두 수를 더할 때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법칙이 있었죠. 또한 두 번째 결합 법칙으로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있는 수를 먼저 더하고 뒤에 있는 수를 더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앞에 있는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결합 법칙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뺄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뺄셈에 대한 교환 법칙, 뺄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과연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다들 잘 해결했을 거라 믿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5를 계산해 줄 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며 덧셈으로 고쳐준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정수의 덧셈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또한 두 번째로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3을 계산해 준다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어서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고, 덧셈으로 고쳐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 값이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해 준다면 빼고자 하는 수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꾸어서 플러스 2로 바꾸어 주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준다면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3을 계산해 줄 때 우리가 빼는 수인 플러스 3의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3을 적어주고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5와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3의 결과가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3의 결과 역시도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덧셈과는 다르게 뺄셈의 경우 두 수를 바꾸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뺄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음 문제들을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어야겠죠. 중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면 플러스 5 빼기 플러스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수의 뺄셈을 통해서 바꾸어 주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덧셈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배웠기 때문에 이 결과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본다면 먼저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주면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7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를 바꾸어 준다면 빼고자 하는 마이너스 7의 부호를 바꾸어 주어서 플러스 7이 되고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결과가 플러스 10이 됨을 다들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하여서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이후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았었는데 뺄셈의 경우에 앞에 수를 먼저 빼고 뒤에 수를 빼는 것과 뒤에 수를 먼저 빼고 앞에 수를 빼는 것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뺄셈의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만약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략되어 있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덧셈의 계산 법칙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첫 번째로 생략되어 있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적어줍니다. 주어진 식에서 생략되어 있는 괄호들을 먼저 표시해 주고 우리가 정수를 배울 때 양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생략되어져 있는 양의 부호 역시도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정수의 뺄셈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줄 때 빼는 수인 플러스 6의 부호를 바꾸어 주어서 마이너스 6이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계산해 줄 때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들을 적절히 활용해 준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생략되어 있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적어주고 두 번째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줍니다. 이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줘야 한다는 점을 다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셈의 계산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